네, 안녕하세요. 제엔테크 리뷰의 개사장입니다. 오늘 리뷰하게 될 노트북은 에이서에서 나온 니트로 5 게이밍 노트북인데 이게 가성비 노트북으로 유명한 녀석이긴 하죠. 이제 2020년형으로 새로 나온 모델이 AN51555 모델입니다. 이게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 약간 디자인이라든지 내부 설계가 작년 모델하고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예,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가성비 노트북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i5 10300H, 인텔의 10세대 i5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긴 하겠죠. 그리고 45W 고성능 H 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 GTX 1650 Ti가 들어있는데 뭐 사실상 엔트리급 게이밍 노트북 스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i7 모델도 있는데요. i7은 이제 10750H하고 GTX 1660 Ti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은 제가 이거를 굳이 만약 구매하신다면은 이 i5 모델을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다나와 온라인 최저가 시세로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i5 모델이 85만 원 정도 하고 이제 i7 모델이 거의 125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스펙이 높다고 하더라도 조금 저가형 구성인 이런 빌드라든지 외관이나 이런 디자인의 노트북을 120에서 130만 원 주고 사는 건 조금 아깝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가격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85만 원짜리 i5 기준으로는 가성비가 나쁘지는 않기는 해요. 요즘 라이젠 CPU 게이밍 노트북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건 6, 7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니트로5 독보적인 가성비 포지셔닝은 약간은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니트로가 원래 항상 테마가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뒤에도 이제 빨간색 악센트가 있고 트랙패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키보드도 완전히 키보드하고 힌지 부위 여기도 완전 다 빨간색이었거든요. 이전 모델은. 그나마 키보드 색상하고 이 힌지 부위는 까만색으로 조금 차분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 거면은 여기까지도 다 했어야지. 요거 빨간색 포인트 남겨놓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후면부에 보면은 디자인 포인트라고 놔둔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 플라스틱 되게 좀 저렴한 느낌도 나고 빨간색도 좀 멋있는 빨간색이 아니라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빨간색 그 악센트 포인트가 에이서도 멋있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디자인이 좀 차분해지고 이제 좀 쓸만하고 이쁘게 나오면은 보다 상위 모델인 헬리오스 300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좀 족쇄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기대하면 안 되는 노트북이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기는 하고요. 이게 공식 스펙시트에서 2.3kg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측을 해보면 2.15kg로 측정이 돼요. 여기 안쪽에 2.5인치 하드 드라이브 베이가 있는데 하드 디스크를 장착하면 2.3kg 기준이라 보시면 되고 충전기도 같이 대부분 들고 다녀야 돼요.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충전기까지 합치면은 총 2.6kg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겁다고 봐야 되나요?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 무게 구간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 구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게이밍 노트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유선 랜 포트도 있고 USB-A 2개 있고 반대쪽에 USB-A 단자 하나 더 있고 USB-C 포트도 있긴 한데 이건 PD 충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출력은 따로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HDMI는 2.0 규격이라서 144Hz 모니터나 4K 모니터에도 호환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 충전 포트가 뒤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원래 예전엔 측면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통풍구가 옆에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뒤로 가긴 했는데 예전 충전기 케이블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었거든요. 이게 옆에 끼울 때는 말이 돼요. 이거를 뒤쪽에다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보세요. 이렇게 뒤로 충전기 뒤로 넘기면 턴이 계속 꺾여 있게 돼요. 뭐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단선 위험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우려 사항이고요. 노트북이 꼭 메탈이라고 해서 단단한 건 아니거든요. 메탈은 또 이제 찌그러짐에 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스크래치가 잘 나는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활 기스라든지 생활 데미지에는 플라스틱이 더 강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니트로5는 강화 플라스틱이 아니라 조금 얇은 일반적인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눌리는 충격에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이렇게 위에 눌리게 되면은 노트북 액정에 멍이 갈 수도 있고 팜레스트 부분도 많이 눌리는 편이라서 심하게 누르면은 이제 안에 있는 내부 구조물도 약간은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장이 나는 건 아니긴 하지만요. 내부는 분해 영상이 따로 있어서 지금 그걸 띄워드릴 건데 합판 분해는 매우 쉬운 편이기는 해요. 가운데 쪽에 있는 드라이버에 그 봉인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임의로 제거하게 되면 무상 AS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S의 공식적인 정책은 이거 이미 개봉하면은 AS가 거부될 수 있다라는 거긴 한데 확실한 건 아닌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트북을 고장내지만 않는다면은 그래도 무상 AS를 유지해 준다고는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고요. 하지만 확답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이제 100% 장담을 드릴 수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뭐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되게 이제 구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눌릴 때 그냥 쑥쑥 들어가고 소리도 되게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도서관 같은 조용한 환경에서 쓰기는 괜찮을 것 같지만 솔직히 게이밍 노트북을 굳이 그런 환경에서 쓰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심심한 타건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용성에는 크게 지장이 가는 건 아니긴 한데 뭐 가성비 노트북이라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고, 전원 버튼이 이렇게 넘버 패드와 같이 붙어 있다는 점하고 방향키가 이렇게 넘버 패드를 침범한다는 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뭐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가 전에 빨간색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RGB 백라이트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색상을 커스터마이징 가능해요. 빨간색만으로 강제되는 것보단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트랙패드도 이게 프리시전 드라이버를 사용해가지고 정확도라든지 감도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이 약간 조금 저렴한 거라서 땀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조금 끈적이게 느껴질 수 있다 정도 하고, 테두리가 정말 너무 빨간색 테두리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들다 정도지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에서 이 정도 트랙패드면 뭐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넘버패드가 있는 노트북들은 트랙패드가 약간 스페이스바의 위치에 맞춰서 약간 왼쪽으로 이동이 되기는 해요. 근데 니트로5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왼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좌클릭을 한답시고 이렇게 눌렀는데 우클릭이 돼버리거나 이렇게 원치 않는 입력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큰 불만인 부분이에요. 니트로5를 제가 2019년도에 가성비 노트북으로 정말 강력 추천했었거든요. 디스플레이가 좋은, 성능 좋은 게이밍 노트북이다. 그래서 디자인이 안 좋은 걸 감안하면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겠는데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NTSC 45 프로에다가 최대 밝기 250니트 정도가 되는 일반용 보급형 패널이 들어갔거든요. 사실은 이 가격대에 당연히 그런 패널을 기대하는 게 맞기는 한데 2019년도에 좋은 모델 넣어주다가 이번에 다운그레이드해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크리에이터 노트북 용도로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손해를 많이 봤나 보죠. 근데 작년에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나 때문에라도 2019년 모델을 구매하는 게 올해 모델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뭐 손해를 얼마나 받는지는 뭐 아니 이득을 받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작년에 정말 견줄 바가 없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사운드도 실망스러워요. 이런 저가 게이밍 노트북에서 사운드를 기대하면 안 되긴 하거든요. 하단부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대 볼륨도 좀 별로고 이제 뭐 공간감이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뭐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기는 하고요. 근데 여기 웃긴 게 이제 니트로5 2019년 모델도 같은 스피커에 같은 구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사운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고정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그때 사용하던 사운드 샘플하고 지금 사용하는 테스트 사운드 샘플하고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1대1 비교는 힘들지만 전 보면 그때는 못 써먹겠다 수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헤드폰 없으면 쓰기 싫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이긴 합니다. 이제 내부 구조를 조금 봐야 되긴 하는데 니트로5가 옛날에는 발열 구조가 썩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쿨링팬이 여기 두 개 그냥 달려 있어서 측면하고 위로만 배기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쿨링팬이 여기 양옆에 박혀가지고 모든 사면을 쿨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헬리오스 300 모델의 쿨링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발열 제어가 나쁘지 않은 모델이었거든요. 발열 제어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CPU하고 GPU 사용할 수 있는 성능 범위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CPU에 45W만 끌어다 사용했던 반면 이제는 65W까지도 무난하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기는 했어요. 사실상 인텔 9세대하고 10세대 i5는 성능 차이가 스펙상 거의 안 나긴 하는데 발열 제어 구조가 좋아졌기 때문에 9세대 모델하고 10세대 니트로5는 성능 차이가 제법 난다. 제 측정 기준으로는 CPU만 놓고 보자면 10에서 15% 정도까지 성능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 라이젠이면 더 좋았을까요? 해외 미국에서도 라이젠 모델이 있기는 하거든요. 국내에서 아직 인텔 모델만 출시가 되긴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라이젠 5 4600H 모델에 GTX 1650 정도를 달아줘서 6, 70만 원대에 좀 출시해줬으면은 그래도 NTSC 45% 디스플레이인 거 감안하고도 살 수 있는 가성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i5라고 하더라도 나름 이제 45W 고성능 CPU니까 제법 어느 정도 작업 감당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그런 것도 풀 HD, 뭐 심지어 4K 같은 것도 가벼운 컷 편집은 가능하고 정말로 이제 전문가급 뭐 이펙트를 넣거나 그런 것까지는 조금은 버거울 수 있기는 해요. 뭐 당연히 일상적인 인터넷이나 문서 편집, 유튜브 시청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 수준의 성능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임 성능으로 보게 되자면은 이게 CPU보다는 이제 GPU 쪽에 대해서 약간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보시면 되세요. GTX 1650 Ti가 그래픽 램도 조금은 게이밍 노트북보다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오버워치라든지 뭐 에이펙스 레전드 이 정도까지는 큰 무리가 없긴 한데 배틀그라운드부터는 조금 옵션 타협을 해야 되고 어쌔신 크리드라든지 뭐 이런 걸로 넘어가면 성능 옵션 타협을 많이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난 60프레임이면 뭐 괜찮아 하면은 GTX 1650 Ti도 상당히 좋은 그래픽 카드이긴 하고요. 뭐 오버워치라든지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것만 한다 하면은 뭐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거 100프레임 이상 충분히 뽑아줘요.
일단 열이 생성되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그 열을 배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열을 배출하면 당연히 소음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작년 모델보다는 조금 내부 온도도 높아지고 표면 온도도 조금 뜨겁게 느껴지고 팬 소음도 조금 더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건 니트로5에 있는 니트로 센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팬 소음 같은 경우는 조금 입맛에 맞게 할 수 있지만 자동 모드로 일반적인 벤치마크나 게임을 돌렸을 때는 뭐 44에서 46dB 정도, 그리고 최대 팬 소음 모드로 틀었을 때는 한 53에서 55dB 사이로 조금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수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긴 한데, 그냥 표준형 일반 게이밍 노트북 정도의 소음 수준이긴 합니다. 표면 온도는 여기 키보드 중앙 부위가 42도, 45도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WASD 키 주변은 31도, 33도 주변이라서 체온보다 높게 올라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열점 위치 자체도 이제 게임 할 때 주로 만지는 키들을 피해가서 좀 설계한 게 눈에 띄긴 하고요. 배터리는 뭐 작년 모델하고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일반적인 가벼운 문서라든지 인터넷 편집 뭐 이런 걸로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 4시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4시간 조금 안 되게 지속이 됐고, PC마크 8의 배터리 벤치마크 테스트로 보게 되면은 3시간 8분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충전기는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좀 작은 편이긴 해요. 특별히 충전기 설계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135W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와트 수가 작으니까 작은 거지 뭐 충전기가 뭐 특출나게 엄청 구성이 좋다라고 보긴 힘들고, 크게 들고 다니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462g 정도로 지금 측정이 되네요. PD 충전이 안 돼요. 뭐 사실 이 가격대의 게이밍 노트북에서 당연히 기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사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걸 원하면 사실 100만 원 이상의 노트북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하고요. 니트로5의 가장 큰 장점이 내부 확장성이 좋다는 거거든요. SSD 슬롯이 되게 많고 램 슬롯도 따로 있어가지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확장성이 좋다는 거를 감안을 하게 되면은 여러모로 가성비가 좋은 게이밍 노트북인 건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쟁작이 많아졌다는 거하고 디스플레이가 지금 다운그레이드 됐다는 거,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변경할 거면 일괄적으로 변경을 해야지 약간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싶기는 해요. i7 모델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절대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i5 모델은 가성비 옵션으로 그래도 좀 고려해볼 만하다. 하지만 그래도 좀 세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